지금 시장에 거대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인데요. 26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인 HLEND에서 이번 분기에만 12억 달러, 즉 전체 자산의 9.3%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터졌습니다. 직전 분기 4.1%의 2배가 넘는 수치죠. 블랙록은 펀드 약관상 분기 5% 상한선을 적용해 약 6억 2천만 달러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시 경제에 둔감하더라도 이런 거대한 자금 흐름의 막힘은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블랙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필 나쁜 소식 3개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2월 비농업 고용이 마이너스 9만 2천 명으로 5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4.4%로 올랐죠.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 블랙록 환매 게이팅까지 겹쳤습니다. 각각도 나쁜데 셋이 동시에 터지면서 혹시 경기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한 건가? 라는 공포가 극도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의 균열은 사실 예견된 도미노였습니다. 작년 가을 자동차 부품사 퍼스트 브랜즈와 대출업체 트라이컬러가 연이어 파산하면서 JP모건만 해도 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냈죠. 두 번째로 이번 2026년 2월 블루아울이 소프트웨어 대출 펀드인 OBDC2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고 사실상 청산 모드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규모도 커지고 이름값도 갈수록 거대해져서 공포감이 큽니다. 미국 은행들은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사모신용에 3천억 달러, 사모펀드에 2,850억 달러를 추가 대출한 상태입니다. 환매 압박이 심해지면 펀드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고 이 충격은 은행 시스템으로 전달되죠. 경기가 좋을 땐 현금이 환매를 충당하지만 나쁠 땐 요청이 급증해 바닥 경쟁이 됩니다. 대출을 팔면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면 더 많은 사람이 환매를 누릅니다. BDC 투자자의 75%가 뉴스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라 이 악순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럼 2008년 뱅크런 사태가 재현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BDC는 뱅크런 때와 달리 레버리지가 낮고 즉각적 파산보다는 지연된 경로로 보입니다. 하지만 IMF는 은행들의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저가 4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경고했고 무디스도 사모신용이 전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죠. 다음 45일에서 90일 사이 주요 BDC 분기 보고서에서 차입자 이자 미납률과 순자산 가치 하락폭, 그리고 4월 고용 지표를 꼭 확인해야 실질적 신용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사태가 AI 데이터 센터랑 무슨 상관일까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깊게 얽혀 있습니다. 사모신용이 AI 인프라에 숨겨진 자금줄이거든요. 맥킨지에 따르면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향후 7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8년까지 필요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건설 1조 5천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사모신용이 공급할 것으로 봤습니다. 즉, 사모신용이 흔들리면 AI 인프라 자금 조달 자체가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픈AI와 3천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맺고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부채가 1110억 달러, 부채 자본 비율이 500%까지 치솟았죠. 작년 12월 오라클 파산 위험 지표인 CDS 스프레드는 2009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자금 파트너였던 블루아울마저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딜에서 발을 뺐고 오라클 주가는 급락했죠. 시장은 블루아울이 오라클의 리스크를 꺼리기 시작했다고 읽은 겁니다. 사모신용시장 위축은 AI 인프라 시장에 두 가지 직격탄을 날립니다. 첫째, 매크로 리스크오프로 인해 AI 주식의 멀티플이 압축됩니다. 무조건 안전하다던 AI 투자가 리스크로 인식되며 신용심사가 강화된 거죠. 둘째, 자금 조달 비용 상승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건이 나빠져 금리가 오르거나 아예 자금이 막힙니다. 지금 계약된 곳들은 자금이 확보됐지만 2027년 이후 신규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매크로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아이렌은 어떨까요? 아이렌의 베타는 4.32로 시장 전체 대비 움직임이 4배 이상 증폭됩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빠지는 날에 아이렌이 베타값만큼 더 크게 폭락한 거죠. 게다가 60억 달러 규모의 ATM 유상증자 발행으로 인한 희석 압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늘 같은 거시경제의 리스크오프 장세가 겹치니 주가 천장을 평소보다 훨씬 더 낮게 눌러버린 상황입니다. 주가가 박살났으니 아이렌의 펀더멘털도 훼손됐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사태로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97억 달러 계약은 확실하게 살아있고 B300 GPU 5만 대 추가 발주로 총 15만 대 플릭 목표가 확정됐죠. 2026년 하반기 맥켄지와 칠드리스 시설 배포를 통해 달성할 37억 달러 ARR 목표와 얼콧 인터커넥션 선점이라는 강력한 우위도 그대로입니다.
비즈니스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제한적이지만 간접 경로는 실제합니다. 아이렌의 36억 달러 GPU 금융은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6% 미만 금리로 백업했습니다. 오라클과 달리 하이퍼스케일러의 선불금과 GPU 담보대출이 혼합된 안정적 구조죠. 하지만 최종 자금 공여자 중 일부가 사모 신용기관일 수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입니다. 만기가 돌아왔을 때 돈을 다시 빌리는 리파이낸싱 조건이 나빠질 수 있는 간접 경로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 조달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체 자본으로 설비 투자를 직접 집행하고 있어서 사모 신용펀드 의존도가 오라클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구분이 투자에 있어 핵심입니다. 아이렌 역시 이러한 거대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강력한 장기 계약 파트너십을 맺고 수요를 확실하게 보증받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부채 위존 기업들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오해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ATM 유상증자를 분석해보죠. 현재 아이렌의 시총 135억 달러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지금 전액을 발행하면 주식이 40% 이상 희석될 거라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전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딜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은 전환사채 19억 3천만 달러의 선수금, 36억 달러의 금융을 통해 이미 100% 확보됐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단 1달러의 추가 자금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어제 발표된 35억 달러 규모의 신규 GPU 주문 역시 기존과 같은 선수금, 전환사채, GPU 금융 소스로 우선 조달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 이 60억 달러 ATM은 왜 열어둔 걸까요? 바로 백스톱, 즉 대규모 배포에 대한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자본 가용성에 대한 의심을 차단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용도죠. 주가가 훨씬 더 높아졌을 때나 의미 있게 쓸 것이며 보수적으로 보면 순희석률은 20%를 크게 밑도는 8에서 12%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거시적 요인만으로 아이렌 투자를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카롭게 추적해야 할 진짜 리스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B300 납기와 칠드리스, 맥켄지 배포가 2026년 하반기 37억 달러 ARR 목표에 맞게 굴러가는가? 둘째, 60억 달러 ATM 발행이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가? 셋째, 36억 달러 금융 만기 구조와 실제 리파이낸싱의 사모펀드가 얼마나 엮였는가? 단기 매크로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와 마일스톤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